여기서 우리가 그 엡실론 델타라고 불리는 극한의 정의, 이거를 간략하게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가깝다. 수학적으로 가깝다의 정의. 그러면 여기서 L은 실수. 그럼 이 극한이라는 거를 고등학교 때 정의하는 거는 엄밀하게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대략적으로 그 의미만 좀 부여를 하는데, 고등학교식의 정의를 써보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l에 가까워진다. 여기서 도대체 이 가깝다의 정의, 가까워질 때 가까워진다. 근데 또 여기서 수학에서 이런 말을 하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지긴 하는데 x가 a는 아니야. 여기서 fx가 l에 가까워질 때는 fx가 l이어도 상관은 없고, 이 가깝다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일변수 함수를 다루는 거라서 이 변수가 x 하나 이런 함수를 우리가 일변수라고 하는데, a라는 점이 하나가 있으면 이 a에 가까워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a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하지. 그럼 수학에서 가깝다라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냐면, 내가 a를 기준으로 아주 작은 이런 열린 구간을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 어떤 숫자가 존재해야 되겠지. x가 존재. 그럼 다시 그 내가 존재한다고 한 x보다도 더 작게, 얘보다도 더 작은 구간을 이렇게 잡게 되면 그 안에 또 x가 또 있어야 돼. 그래서 x가 a의 근처로 갈 때마다 계속 뭔가 새로운 무언가가 계속 존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a에 가까운 수를 뭐 예를 들어 a 플러스 0.1이라는 숫자를 잡아도 얘보다 더 작은 수 a 플러스 0.01이라는 숫자가 또 존재하겠지. 그럼 이거보다 구간을 계속 작게 하더라도 a라는 값은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말해.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a에 한없이 가까운 수, a에 가까운 수, 내가 b를 하나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 b보다 더 a에 가까운 수가 또 새로운 수가 또 존재를 해야 돼.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a가 여기 있다고 하고 b가 여기 있으면 요 사이의 중점만 생각해도 뭐 b보다 더 a에 가까운 새로운 수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럼 또 이런 구간을 또 생각하면 요 사이에 또 수가 있고, 또 구간을 생각하면 또 수가 있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걸 가깝다라고 정의를 해서
이 극한의 엄밀한 정의를 이제 정의를 해볼 거야.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이 l이다. 이거의 수학적인 정의는 데피니션 줄여서 이렇게 쓸게.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 이걸 좀 기호로 쓸까? 포에니를 a를 뒤집어서 임의의 입실론, 얘는 arbitrarily any 이런 단어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그지스트 델타, 요거는 대열 이그지스트에서 온 거다. 이게 수학 기호 만드는 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해. 이자 거꾸로 이그지스트에서 이자 거꾸로 집어넣은 거고. 그래, 넘어가자. 서치드. 얘는 서치드 줄여서. 그래서 저 a에 한없이 가까워져야 되는 거니까 x-a. 그래서 이 x-a가 델타보다. 근데 얘는 a가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0보다는 크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fx-l이 엡실론보다 작다.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의미를 볼게. 이미 엡실론이 주어졌어. 그럴 때마다 델타라는 애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 델타는 이 엡실론에 의존하는 함수. 그러니까 내가 이 엡실론을 보통 작은 수를 표현하는데,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엡실론이 한 0.1이다.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델타가 존재하고, 그래서 x-a가 델타보다 작으면 fx-l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모두 만족한다라는 얘기. 그러면 이거를 다시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고 a라는 이 근방에서 a라는 요 점에서 이거의 극한값이 l이니까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 엡실론을 아주 작게 잡은 거야. 이건 확대해서 보는 거니까 여기는 L 플러스 엡실론, 여기는 L 마이너스 엡실론. 그럼 이 엡실론을 내가 아주 작은 숫자로 잡으면 이 상황을 이 fx-l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요 뜻은 fx라는 애가 L-엡실론하고 L 플러스 엡실론이라는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지. 아니면 이 절대값을 벗겨서 마이너스 엡실론 fx 마이너스 L 플러스 엡실론이니까 양변에 L을 더해서 L 마이너스 엡실론 L 플러스 엡실론. 그럼 얘 fx라는 게 L 마이너스 엡실론, L 플러스 엡실론이라는 이런 열린 구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위상수학 같은 걸 배우면 이런 걸 오픈셋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우리가 열린 집합을 이용해서 연속을 정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여튼 그럼 내가 엡실론을 잡으면 이 구간이 하나 정해질 거야. 그럼 그때 델타가 존재를 해서 fx가 다 저 구간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럼 여기 A라는 애가 있으면 어떤 양수 델타가 존재. 그러면 요 식도 다시 써보면 이 x라는 게 a 마이너스 델타 a 플러스 델타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되고, 여기 차집합 요 a는 아닌 거니까 a만 싹 빼준 요런 집합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여튼 그럼 a는 제외하고 a 플러스 델타 a 마이너스 델타라는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이 범위에 있는 애들은 다 저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대응이 되면은 요 구간으로 안 들어가잖아. 여기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은 얘가 대응이 되면 요 밖으로 삐져나가. 그럼 이 경우엔 델타가 좀 더 작게 존재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때는 델타가 더 작기. 만약에 a 마이너스 델타, a 플러스 델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요 범위 안으로 쏙 들어가서 요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애들은 다 어디로 대응이 되냐면 저 L 마이너스 엡실론, L 플러스 엡실론으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해. 이러한 델타가 존재할 때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그래서 L이라는 거에 아주 가깝다라는 개념은 아주 작은 숫자, 이 L을 기준으로 아주 작은 숫자를 더하고 뺀 어떤 그런 열린 구간을 생각해도 그 안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이렇게 무한히 많은 거지.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다 저 구간 안으로 들어온다.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 엄밀하게 엡실론 델타를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 이 책에 있는 이 스튜어트 미적분학인데, 뭐 과거에서 AP 교재로 대학교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교재 중에 하나고, 가장 유명한 게 스튜어트랑 토마스가 있는데, 토마스는 별로 안 좋은 학교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농담이고, 어제 토마스 교재도 좋아.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게 fx가 L이라는 극한값을 가진다의 정의는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x가 이런 범위를 만족하면 fx-l이 엡실론보다 작다. 그래서 엡실론을 뭘로 잡더라도 이거에 만족하는 델타가 존재한다. 뭐 이런 상황이고, 뭐 예제를 하나 증명을 해보자. 예제 1은 x세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거 가지고 하라고, 그냥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극한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얘는 함수가 조금 복잡하니까 더 쉬운 거 가지고 처음 해볼게. 요거 가지고 해보자. 4x 마이너스 5. 그냥 재미로 잠깐 찍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찍게 되네. 그래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4x 마이너스, 당연히 4, 3, 12에서 5 빼니까 7이겠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고, 뭐 4x-5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면은 y절편이 마이너스 5니까 여기 3이라는 거에서 얘가 7이라는 값으로 함수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3으로 가까워질 때 얘가 7로 이렇게 가까워지겠구나를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얘를 증명하라 그랬으니까 증명을 해보자고. 뭐야? 이거 오랜만에 해서 페이지 추가가 뭐였더라? 그러면은 그래서 얘를 증명을 해보자. 그럼 일단 먼저 이미 엡실론이 주어져야 되니까
이미 입실론이 주어졌다고 하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델타, 이 엡실론에 의존하는 델타를 잡아서 델타를 뭐라고 잡을 거야. 근데 이거는 뭐 천재가 아닌 이상 바로 보자마자 안 보이겠. 델타를 잡으면 그냥 정의를 써보는 거지. 0보다는 크고 x-a인데 3이니까 이게 델타보다 작으면 implies fx-l 4x-5 빼기 7 이게 엡실론보다 작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게 목표야. 우리의 목표는. 그럼 이거를 이끌어 나가서 어떤 관계를 얻어야 되는데 요거 4로 묶으면은 x-3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 목표는 얘가 엡실론보다 작다. 그럼 이미 입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이거이면 fx-l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게 증명이 완료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x-3이 델타보다 작으니까 얘는 4델타보다는 작을 거야. 그럼 내가 이 4델타라는 애를 딱 뭘로? 엡실론으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면 델타를 4분의 1 엡실론으로 잡아주면 이미 엡실론이 주어지면 그거를 4분의 1로 만들어주는 걸 델타로 잡으면 x-3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으면 4x-에서 7을 뺀 거는 4배의 x-3이고 근데 이게 x-3이 델타보다 작으니까 여기가 4델타. 근데 4델타는 엡실론이니까 따라서 저 극한의 정의에서 x가 3으로 갈 때 4x-5의 극한이 7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좀 처음에는 이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이 상황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에 대한 직관적인 거를 엄밀하게 살짝 정의를 하는 거라서 사실 이런 걸 수학과 가면 다 이런 걸 배우는데 이게 재밌긴 하지. 그런 증명 같은 것들이. 그래서 왜 수학적으로 이게 해석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 미적분학이 여기 그 코시 같은 수학자 뭐 코시나 이런 데데킨트 같은 여러 수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되게 딱 체계화된 학문. 또 체계 안 된 학문들이 많아. 근데 해석학은 엄청나게 체계화가 잘 돼 있는 학문이고 가깝다라는 걸 아무리 작은 수를 잡아도 거기로 오는 무언가가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내가 돈이 아주 많다? 엄청 많이 써도 뭐 돈이 더 있다라는 좀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런 게 우리가 어색할 수 있겠지. 그럼 뭐 간단한 예제 같은 거를 뭐 좀 더 증명을 해보면 뭐 책에 있는 걸로 한 번씩 해볼게. 이게 책에다 하면은 이게 자리가 없어서 여기 이 데피니션 3은 좌극한 우극한에 대한 얘기고 결국은 우리가 이 좌극한 우극한이 존재하면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사실 이 정의를 보면 당연해지는 거야. 왜냐면 x가 a의 왼쪽에서 간다는 a-델타에서 a 있고 a의 오른쪽에서 간다는 a에서 a 플러스 델타니까 이거 두 개 합쳐 놓으면 그 아까 우리 극한의 엄밀한 정의가 되겠지. 그래서 아까 그 상황이 되면은 뭐 당연히 이게 되는 거고 이거 두 개가 되면 아까 그 극한의 정의를 만족하는 거니까 결국 우린 좌극한 우극한 가지고 따져봐도 된다라는 어떤 필요 충분 요건에 대한 예시. 이번에는 루트 x가 0으로 갈 때 루트 x가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보자. 이거랑 또 뭐 있을까? x제곱이 9라는 거. 사실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다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서 x제곱 9.
두 개만 하고 꺼야 되겠다. 요거 하고 다음에 영상 찍을 때는 내가 그 극한의 성질 같은 것들 한번 증명해 볼게. 뭐 심심하면은 너네가 그 해보면 되겠지. 근데 이건 x가 0에 우극한으로 갈 때일 텐데 맞나? 왜냐면 이게 무리수니까, 루트가 무리식이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럼 봐봐, 이게 0이라는 숫자의 오른쪽에서 갈 때니까 이 얘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이 아니라 요 A를 기준 0을 기준으로 요 오른쪽만 보면 되는 거지. 어쨌든 그럼 얘도 이미 엡실론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델타는 우리가 정해야 돼, 잡아야 돼. 엡실론에 의존하는 어떤 함수로서 저걸 만족하게끔. 0보다는 크고 x가 0에 한없이 갖고, 근데 사실 이게 0으로 가는 거니까 0 x 빼기 0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거이면 원래 아까 여기에 절대값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번엔 우극한만 얘기하는 거니까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요 0의 오른쪽에서만 얘기하고 있어. 어쨌든 루트 x 이거에 해당하는 극한값이 0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뭐가 오는 거냐면 fx-l, 저 루트 x에 대한 극한값이 0일 거다라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증명을 해야 되겠지. 야, 그러면 얘는 어쨌든 x가 양수니까 그냥 루트 x라고 써도 되고, 지금 우리 가정에서 x가 델타보다 작은 거니까 양변에 루트를 잡아주면 이 루트 x는 루트 델타보다 작을 거야. 그럼 이 루트 델타가 딱 엡실론이 돼주면 되겠지. 그래서 델타는 엡실론의 제곱으로 잡아주면 증명이 끝나는 되게 당연한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다음 예제가 x제곱이었나?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그럼 이것도 이미 입실론이 주어졌다고 하고 델타를 잡으면 그러면 3으로 가는 거니까 0보다는 크고 x-3이 델타보다 작으면 플라이즈 x제곱이 9로 가까워진다. 그럼 얘도 뭔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여기 우리 삼각부등식이거든. 그럼 아까는 얘가 바로 델타가 돼서 이게 x 플러스 3의 델타 이렇게 바꿔서 얘를 엡실론이라고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x라는 뭔가 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어쨌든 항상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델타보다 작은 애들에 대해서만 만족하면 되니까 이 x 플러스 3이라는 애에 대한 어떤 범위를 줄 수 있거든. 이건 어차피 중간중간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짜는 거라서. 야, 그러면 절대값 x-3이 델타보다 작으면 그럼 내가 델타를 1이라고 잡아볼게. 1. 근데 딱 1이라고 잡을 수는 없는데 일단 1이라는 값을 하나 줄게. 야, 만약에 델타가 1이면 이거의 절대값이니까 x-3은 당연히 1보다 작겠지. 아니면 뭐 좀 더 엄밀하게 써본다고 치면 절대값 없는 거보다는 절대값 있는 게 크거나 같고, 얘는 델타보다 작은데 델타가 1이니까. 그러면은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x 플러스 3이라는 거는 여기 양변에 6을 더하면
x 플러스 3이라는 애는 7보다 작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치? 아니면 이것도 범위로 완전히 다 써버리는 게 낫겠다. 이 절대값 x-3이 1보다 작으니까 여기서 x는 4에서 마이너스 4에서 2가 되겠지. 구간의 길이가 x-3에서 풀마 1이니까 3 더하면 2에서 4. 그럼 양변에다가 3을 더하면은 5에서 7. 따라서 이 절대값 x 플러스 3은 무조건 7보다 작아. 그래서 여기를 7로 바꿀 수가 있지. 얘가 7.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런 어떤 숫자를 1로 잡아서 1이라는 숫자를 잡아서 얘를 다시 변수를 없앨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야. 그래서 델타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얘를 7로 바꿀 수 있으니까 델타라고 바꿔 쓸 수 있고, 뭐 써도 되고 두면 안 써도 돼. 그러면 이게 다시 엡실론이 되면 좋으니까 델타를 7분의 엡실론으로 잡으면 돼. 델타는 7분의 엡실론으로 잡으면 되는데, 사실 이게 엡실론이 아주 작은 숫자여서 크게 상관은 없거든. 근데 내가 아까 1이라 그랬잖아. 근데 이게 7분의 엡실론으로 잡아야 요식을 딱 만족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델타는 어떻게 잡냐면 요거 두 개의 미니멈으로. 그럼 델타는 얘보다도 작고 얘보다도 작으니까 지금 이 델타가 1하고 얘의 미니멈이니까 델타는 1보다 작아. 그럼 1은 델타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겠지. 그래서 요런 부등식이 성립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델타는 7분의 엡실론보다 더 작으니까 여기는 부등호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여기 요런 관계도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변수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니까 요거는 우리가 뭐 내가 이걸 1로 잡아도 되지만 1 말고 다른 숫자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 따라서 저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제곱의 극한값이 9다. 왜냐면 이미 엡실론이 주어졌을 때 델타를 이렇게 잡으면 x-3이 0보다 크고 델타보다 작을 때 이거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무리해보고,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너네가 아는 극한값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얘까지 한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증명을 좀 해보면 되고, 그래서 얘는 거꾸로 추론하는 과정을 먼저 쓴 거야. 뒤에 과정들을 썼고, 어떤 상수 C를 잡았는데, 뭐 여기서도 1로 똑같이 잡았지. 그래서 7분의 엡실론하고 1의 미니멈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우리가 극한의 성질인데 이건 다음 시간 한번 증명을 해볼 거고, 다음 시간? 그 다음에 여기는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 대한 얘기들, 연습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연습 문제에서 뭐 이런 거의 극한 잠깐 멈춰놓고 이런 거 생각을 해보든가. 여기 맞네. 뭐 이런 쉬운 함수들의 극한값들,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쓰는데 되게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유리수일 때 0이고 무리수일 때 1을 주는 이런 함수, 이런 함수들 우리가 나중에 디리클레 펑션 같은 거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더 해보고, 여기 있는 것들 한번 궁금하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엡실론 델타는 극한에서 엄청
되게 생각보다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있을 텐데 관심 있으면은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